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조국 알몸과 신화 두 번째, 위조의 제왕.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1.6 탕탕절이라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재규가 오카모토 미노루 천황체제를 권총 두 방으로 무너뜨린 날입니다.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어떠냐 하면, 나는 박정희는 이제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 문재인이가 박정희를 살려놔 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뭐 박정희 추모식하고 굉장해요. 아니 박정희 죽은 지가 언젠데. 그 다음에 최악의 친일파에다가 충성혈서까지 쓴 최악의 독재자를 지금 또 기리고 있는 사람도 참 이상하게 짝이 없지만은, 얼마나 정치를 형편없이 했으면 그 다 죽어있던 박정희를 저승에서 불러오기까지 했어요, 문재인이가.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조국이요, 위조의 제왕이다. 위조에는 조국이만한 천재성,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나는 보들 못했어요. 근데 조국이면 그런 게 아니고 조국이 집안이 다 그래요. 그래서 조국의 정체를 알자면은 이 무엇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 때 서울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집회 참여자들한테 나눠줬는 게 있죠.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인턴십 증명서 가는 것도 뭐 그거는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서울대 오래 있었던 양반이 한 얘기 있어요. 자기가 서울대 30년 있었는데 활동 예정 증명서라는 거는 처음 본대요. 세상에 이런 증명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이 발행처를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인권법 센터장 이래가지고 직인까지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티나게 나갔대요. 그래 금방 돈이 나버렸대요. 언제부터 위조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확실히 위조를 시작한 거는 89년도부터니까 65년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65년생이니까 24살 때부터 위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일찍 배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아마도 타고난 재질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89년도에 석사 논문을 위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새롭게 밝혀진 게 뭐냐면, 이 논문이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은 후지타 이사무의 소비에트 법사 연구를 비롯한 15편이다. 일본어 논문, 일본어 15편이다. 이 참고 문헌을 빼면 114쪽짜리 분량인데, 석사 논문서에 출처 없이 베껴 쓴 곳이 일본 걸 베껴 쓴 것 33군데랍니다. 이거는 뭐 표절 중에서도 최악의 표절 수준입니다.
2015년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했냐 하면은 김도균, 한인섭 저 은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논문을 59군데 표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판결이 너무 또 골 때려요. 서울대가 참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 대학 한 데가 그죠. 이렇게 골 때린 짓을 하는 거예요. 논문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석사 논문 주제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 교수들이 그 다 뺏겨 쓴 걸 걸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해가지고 밝힌 게 뭐냐 하면은 해당 논문이 모두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도 인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게 표절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죠? 표절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놓고는 다만 조 후보자가 김도균, 한인섭 교수 등과 인용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다. 공동 번역 작업했는 거하고 이 뭐예요? 표절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걸 갖다 끌어다가. 그래서 연구 부정 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 행위다. 부정 행위하고 부적절 행위. 이게 서울대학교 수준이에요. 석사 논문만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석사 논문을 그래 썼으니까 박사 논문도 당연히 뺏겨 썼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해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보 2건이 서울대에 들어왔는데,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 표절했다고 2건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건이 조국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한 사람 거는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국 거는 조사도 안 해. 무슨 빽이 있는지. 놀랍죠? 위조를 하든 뭘 하든 그 위험을 돌파해 나간 능력은요, 대단해요. 근데 이번에 누구한테 딱 걸렸어요? 윤석열한테 딱 걸려가지고 어디가 날아갔어요? 목이 날아갔지.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게요, 박사 논문이요, 1995년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에서 로스쿨 법학 석사 논문을 냈어요. 그러고는 2년 만에 박사 논문을 씁니다. 여러분, 2년 만에 쓴다는 건요, 실제로 연구는 1년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다는 게, 그것도 한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쓰는 게, 아니 달랑 미국 가서 있었는 게 3년뿐인데 그 중에 1년은 석사하고 2년은 박사하고, 이 박사 논문을 2년 반에 썼다는 거는 이건 난립니다, 이 얘기입니다. 논문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보세요. 조 교수가 학위 받은 박사학위 논문은 6개의 다른 논문에서 6개의 논문에서 50곳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다.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나 대단하죠. 이래가지고 한국의 대표 지성 석학노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보고 속지 마세요. 낯짝 보고 속지 말고, 그 다음에 학위 보고 속지 말고, 또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한국인의 그죠? 출세한 사람의 90%는 범죄자입니다.
범죄를 안 저지르면요, 한국에서 출세할 수가 없어요. 네, 장담합니다. 그 다음에 지 논문만 그런 게 아니고 딸까지 논문을 만들어줘요. 아니, 이주 인턴하고 SCI급 논문에 제1저자가 된다는 그거는 정말 진짜 그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예요. 그리고 영어 초록도요. 조민이, 조국 딸이 썼는 초록이 냈다가 도저히 안 되가 다 폐기했대요. 그 장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는 조로남불에 정말 조로남불이죠, 그죠? 끝판왕이죠, 끝판왕.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뭐라 그러냐? 조로남불이라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지식을 남의 걸 다 훔쳐다가 지 거로 딱 만들어가지고 위장을 쫙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이를 위조합니다, 이제. 나이를 위조한대. 자기 나이가 원래 63년 4월 6일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65년 4월 6일로 바꿔요. 2년 늦춥니다. 조국이가 이 군에 가 있을 때 수첩을 만드는데 그 수첩에는 63년 4월 6일로 자기 생일을 적어놨어요. 이건 자기가 각자 자기 생일을 그 적어내 가지고 만든 수첩이라 그래요. 응? 여태까지는 지 나이를 안 속였는 거라.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군에 갔을 때까지는. 이게요, 언제 조작했냐, 이걸 내가 좀 찾아봤어요. 조국이가 지 나이를 언제 2살 깎았을까? 조국이가 서울대 교수로, 울산대 교수로 있을 때 산호맹 사건으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기사입니다. 그때 기사인데 이게 1993년도 기사예요. 1993년도에 5년 구형받은 울산대 법학과 교수 조국하고 가로치고 30이에요. 시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93년도에 30살이면 몇 년도생이에요? 63년도생이에요. 기사에 걸어 나와요. 근데 10년 후 2003년도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 산호맹 사건으로 옥고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이래가지고 여기에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해가지고 가로치고 38세라고 나와요. 정상적으로 하면 몇 세? 40세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죠? 1993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 생일 조작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겠죠, 그죠? 딸 생일을 또 조작합니다. 원래 태어나기는 91년도 9월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조국의 말에 의하면은 정경심이가 임신 2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한 학기 1년 일찍 보내기 위해 가지고 출생신고를 9월에 태어난 아이를 2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아버지가 가가지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여아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아니, 임신 9주가 돼야 남녀 성별이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조국의 아버지 신이에요, 신. 그 여아인 줄 아는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태어나기도 7개월 전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국이는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것도 공공의 장소에서. 한국의 전 TV가, 전 주권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금방 들통날 걸. 그것도 너무나 진지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됐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민이가 자기 딸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출생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어디 구한 기본증명서에는요, 부산에서 출생한 걸로 돼 있어. 자기 나름대로 또 짱 굴렸겠지, 그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이게 속아 넘어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는 자기 아버지가 신고했다 그랬잖아. 근데 기본증명서에 보니까 신고자가 나와 있어요. 기본증명서에는. 부조국으로 나와 있어요. 요 기본증명서가 신고인 부하고 나와 있어요. 응? 신고인 부, 그죠? 그 다음에 신고인 조국 나와 있어요. 이 퀘스트에 제출한 자료래요. 자, 우리 논문 위조, 나이 위조,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 위조, 필요할 때 쓰는 거. 퀘스트 인턴 증명서, 공문서 위조를 했죠, 그죠? 동창이 정경심한테 근무 확인 이메일을 붙여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메일로 근거를 해가지고 증명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증명서 위조범은 누구예요? 이광열이가 아니고 정경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대 입시에 사용하고, 아들한테는 또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거 왜 발급해 줬냐면, 이때 그 로스쿨을 많이 응모를 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또 쓰려고 좀 해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턴한 경력은 없으니까 예정 증명서를 해준 거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 달간 했는 거로 또 띄주고. 이건 또 어디에 써먹느냐?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한 데 써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찾아보려고 하고 연세대학교 압수수색 했더니 서류가 다 어디 가본 지 없어. 누군가 없앴겠죠. 이거 범죄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조민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거는 뭐 워낙 초기부터 나왔던 유명한 거죠, 그죠? 조민이 서울대 병원 진단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하면서 제출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서울대 워터마크, 그 서울대를 알려주는 있잖아요.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병원장 직인도 없어요. 그걸 진단서라고 낸 거예요. 그러고도 이걸 그 다음에 진단서라 받아주는 서울대학교나 참 대단하다. 역시 대한민국이구나. 자, 지금 우리가 위조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얘기했죠, 그죠? 남의 거 지식 훔치는 거. 그래가지고 지가 지식인인 양 위장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속여가지고 천재로 자기를 만든 거. 그 다음에 또는 각종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온갖 이익을 다 따먹으려고 한 거. 이까지만 해도 정말 족탈불급이죠. 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신의 경지죠, 그죠? 위조의 신의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의 진짜 위조의 절정 능력, 그거는 뭐냐? 자기 위조입니다. 자기를 위조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싹 다 감춰버리고, 범죄인이 그죠? 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얼굴 싹 바꾼 거하고 똑같아요. 이 자기 위조를 해가지고, 얘는 위조의 마왕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온갖 범죄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뭐로 만들면 굉장한 위인으로 만들어내요. 그 신화화하는 겁니다. 자기를 신화화하는 겁니다. 그 신화화하는 방식이 한 세 가지 돼요. 첫째로 제일 쉬웠던 게 뭡니까? 나는 나이를 줄이는 게 제일 쉬워서요. 그래가지고 2살만 줄여버리면은 16살에 서울법대 진학한 사람이 돼버려요. 서울법대 가면 우리나라에서 여하튼 최고 점수를 받아야 들어간 대학 있잖아요. 그죠? 그냥 졸지 천재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바꿨더니 2년을 바꿨더니 천재 신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구글에 가보면은. 만 16세 서울대 법대 입학, 조국 민정수석의 남다른 클래스 이래가지고 나와요. 이미 신화가 막 그 뭡니까 인터넷에서 완전히 막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국 복귀 16세 법대 최연소 16세 법대 최연소 교수, 그러니까 최연소 서울대 법대 입학 최연소 교수, 이 타이틀을 딱 부여하는 게 뭡니까? 나이 2살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심판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한국 사회에 어떤 일그러진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다 SNS 해가지고 그죠? 정의의 칼을 내치는 거라. 이걸 그죠? 뭐 15,000건이나 그랬다 하니까 이게 전부 신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조국하면 정의의 사도, 정의의 심판자, 이런 이미지가 딱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기 안 했는데 신체적 행동이라는 거, 키높이 구두, 그 다음에 여하튼 그 텀블러, 여하튼 온갖 짓들이 그죠? 자기를 남들한테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그런 액션들을 끝없이 해요. 끝없이. 거의 병적으로. 그래서 남으로부터 인정을 안 받으면 죽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 천재 플러스 심판자의 신화를 만들죠. 근데요,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천재성과 심판자, 이것이 뭐냐? 합하면은 수령입니다. 위대한 수령입니다.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의의 심판자이고, 그게 수령입니다. 그래서 조국이가 그죠? 자기는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는 자유주의자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사회주의로 다스려. 이 얘기입니다. 사회주의로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단적 체제 속에 갇혀 있겠죠. 그죠? 사회주의는 집단주의를 추구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상대방은 그 사회주의 체제 속에 가다 놓는 것. 이것이 수령입니다.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추구한 게 조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령 심리가 이 사람한테는 말하자면은 이 자기애적 이 성격 장애가 극단화해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 콤플렉스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수 콤플렉스까지. 지가 구원자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고 남을 대상화하는 게 그 사람은 생활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뭐냐? 노무현교 집단들입니다. 노통교와 조국. 위조의 제왕이, 사실은 본질은 뭡니까? 위조의 제왕이죠. 그래가지고 온갖 이익을 다 챙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신화적 자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수령으로 딱 올라서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수령 작업은요, 문재인 정권이요, 서초동 앞에서 대중 동원해가지고 하고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하고 전부 위대한 수령 작업입니다. 군중 집회까지 했죠, 그죠? 이게 뭡니까? 북한의 하는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 제도화, 체계화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수령화 작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뭐가 됩니까?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노무현 3대 교주로 되고 노무현교 3대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 꿈이 지금 깨져버렸죠. 누가 깼을까? 그건 다음 강의 할 겁니다. 이 노통교가요, 정치 종교인데, 이건 내가 노통교는요, 심층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하고 노무현하고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 극복 못하면요, 우리가 정치 종교에서 못 벗어납니다. 노예 생활을 못 벗어나요.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고,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정치 사기단인데요, 사실은. 유토피아를 선보여줘요. 유토피아를 선보여줘 놔놓고 저거는 온갖 악행을 다 해요. 온갖 이익 다 챙기고. 그래가지고 결과로 만드는 건 뭐냐면 디스토피아로 만들어요. 지상천국을 보여주고는 실제로 만드는 건 생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딱 노무현이가 모범을 보여줬죠. 노무현의 유토피아는 뭐였습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이었죠. 사람 사는 세상이었죠. 그래가지고 특권과 반칙 없는 반칙을 내려놨어요. 저거 다 했잖아.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유토피아를 내걸어놓고 한 짓이 뭐냐? 희망대의 저금통까지 사기친 겁니다. 그 다음에 2대 교주 문재인. 이 친구도 또 노무현 배운 그대로 했죠. 그렇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개코나. 어떻게 했나? 온갖 악랄한 날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죽이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죄 없이 지금 먼저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 죄 없어요. 그냥 날조해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김부선이니 뭐 해경궁이니 뭐 온갖 거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악랄해요. 자유한국당보다 100배로 악랄해요. 이 인간들이요. 노회찬은 아예 죽여버렸어요. 저거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저거 다음 정권 잡기 위해서는 조국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수령 모시듯이 하고. 그래서 3대 교주 후보로 조국이 올랐는데 이거는
끝나버렸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